예, 금융위원장님, 네. 아까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사실 좀 놀라고 실망스러운 그런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 동력을 잘 찾지 못해서 여러 범국가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가상화폐의 투기성 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제거하면서 안정시켜 나가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능사인지에 대해서 아마 요즘 기술적 트렌드를 잘 읽고 계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봐도 이것은 좀 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그 거래가 집중이 되는 곳에서 허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자산들이 축적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기성 거래 또는 이런 그 투자의 유치라든가 또는 이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이것이 거의 그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막아줘야죠. 하지만 이게 지금 아주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가야 될 것을 이렇게 지금 초기에 완전히 불씨가 막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데 찬물을 확 부어버리는 이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많이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인데 가상화폐 거래량이 10%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한때 50% 가까이 국제 시세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가상화폐 거래가 과연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겠는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성장 동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그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은 분명히 그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거래와는 무관하게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그 실제로 서비스로 그 형태가 구체화돼서 나오는 첫 번째에 금융이 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다른 분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첫 불씨부터 정부가 이 분간을 잘 못하고 이제 꺼버리는 우를 범한다고 보여지고, 아까 이 선물 거래를 그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러 거래소들이 지금 계속 이 제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시카고가 그렇게 전 세계 상품 거래의 중심이 된 것이 이 5대5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이 그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고에서 서로 이 그 농산물이나 또는 광물들에 대한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거래를 선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인데, 그 GDP 대비 그 거래량이 10%라는 상당히 그 과대하게 그 우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위험스럽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정부가 완전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도 위원장님 답변하시는데 똑같은 이 취지로 말씀을 드려도 지금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해서 참 4차 산업혁명의 초입 단계에서 그나마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는 분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은 거래소를 불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기준을 만들고 국민들께 이런 위험성을 정부가 금융위가 앞장서서 알려서 사기당하지 않으시도록 투자자들이, 그리고 위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인지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해야 됩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 거래 위험성을 알리고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뭐 금융위에서 한 것만 해도 한 10번 정도 넘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도 그렇고 그런 그 가상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금융이 아주 혁신되는 시대에 지금 금융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핀테크 문제도 있고 뭐 인터넷 뱅크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도 휴대폰으로 일부 결제를 하지만 이른바 알리페이를 비롯한 여러 또 나라의 페이에 비하면 다 금융기관을 거쳐서 가는 등 사실상 아직은 절름발이 결제 구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잘 암호화되면서 처리되면서 블록체인 기술 등 포함해서 잘 개인 정보에 대한 또 충분한 파악이 있어야 지금 저 은행에 대출 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주 그 금리가 비싼 뭐 저축은행이나 러시안 캐시나 이런 데 막 달려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금리 기반의 훨씬 좋은 금리 서비스가 있는 서민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국민들에게 아주 후생이 구체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하다못해 카뱅 하나 만들어지니까 기존의 일반 은행들이 행태가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혁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위치에서 동시에 또 전통적인 금융을 포함한 이런 것을 주무로 하고 있는 우리 최종구 위원장님의 현재 위치라고 봅니다. 네, 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비트코인 문제에 대해서 뭐 불법적인 행위를 방임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불법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본다면 기술적 요인의 발전을 잘 진행하면서도 거래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기성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그 자체의 그 투기적 위험을 줄여 나가는 문제와 잘 병합해서 고민해 달라라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질의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이후에 오늘 업무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이 핀테크가 조금만 뒤지게 되면은 우리가 플랫폼을 국제적으로 놓치게 되는 문제 또한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서민금융 문제,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펀딩, 벤처기업에 대한 펀딩 문제도 지금 모태펀드는 거의 사실은 아직은 성수기업 위주로 지금 모태펀드들이 가고 있고요. 이 죽음의 계곡 초기 얼리 스테이지에 있어서 벤처 캐피탈이 발전되려면 결국 클라우드 펀딩이 체계적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이것도 핀테크 기술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블록체인 베이스에 인증 기술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도 깊이 하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말씀 아주 명심하게 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주질이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 이거는 그냥 한 스트림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글쎄요 그 청와대에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 예, 청와대에서는 아까 우리 그 금융위원장님은 대답을 하시기를 그 법무부 장관이 그 비트코인에 관한 거래소의 폐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과열될 경우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금융위원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고 부처 간의 조율이 다 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막 청와대에서 관계자가 발표를 한 거는 이건 정부의 방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한 기사가 또 났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스페셜 커미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한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나 최소한 금융위원장님의 입장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좀 다시 잡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서면 답변이라도 받으셔서 위원회 입장으로서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최정구 위원장님 서면으로 네.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 보관을 또 발표된 내용에 대한 또 필요한 보완 설명 법무부 장관의 입장 포함해서요. 이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속기록에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회의 도중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신용현 의원님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서면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 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세 분 장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위는 민간과 정부와의 소통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청회를 2차례를 했고, 그 공청회의 대안상이 혁신벤처협의회 그리고 전문가 3분 등 여러 가지 그 좋은 제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회의 역할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법제실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입법 과제라는 보고 자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되어 있고요. 대비 그 거래량이 10%라는 상당히 그 과대하게 우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위험스럽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정부가 완전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도 위원장님 답변하시는데 똑같은 이 취지로 말씀을 드려도 지금 똑같은 답변밖에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해서 참 4차 산업혁명의 초입 단계에서 그나마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는 분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은 거래소를 불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기준을 만들고 국민들께 이런 위험성을 정부가 금융위가 앞장서서 알려서 사기당하지 않으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그 실제로 서비스로 그 형태가 구체화돼서 나오는 첫 번째에 금융이 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다른 분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첫 불시부터 정부가 이 분간을 잘 못하고 이제 꺼버리는 우를 범한다고 보여지고, 아까 이 선물 거래를 그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러 거래소들이 지금 계속 이 제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시카고가 그렇게 전 세계 상품 거래의 중심이 된 것이 이 5대5 중심으로 해서 물류가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고에서 서로 이 그 농산물이나 또는 광물들에 대한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거래를 선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인데, 그 GDP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많이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인데 가상화폐 거래량이 10%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도 한때 50% 가까이 국제 시세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가상화폐 거래가 과연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겠는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성장 동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그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은 분명히 그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거래와는 무관하게 충분히 발달할 수 있다. 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봐도 이것은 좀 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그 거래가 집중이 되는 곳에서 허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자산들이 축적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기성 거래 또는 이런 그 투자의 유치라든가 또는 이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이것이 거의 그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막아줘야죠. 하지만 이게 지금 아주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가야 될 것을 이렇게 지금 초기에 완전히 불씨가 막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데 찬물을 확 부어버리는 이런 금융위원장님 네. 아까 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사실 좀 놀라고 실망스러운 그런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 동력을 잘 찾지 못해서 여러 범국가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가상화폐의 투기성 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제거하면서 안정시켜 나가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능사인지에 대해서 아마 요즘 기술적 트렌드를 잘 읽고 계신